한국사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더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미리 초등학교 때 스토리로 이해를 해놓고 간다면 중학교 때 사실 크게 공부할 게 많이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기본 상식으로서 이 생각 자체가 커지고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에서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우지융 선생님입니다. 안녕. 사실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중에 역사가 빠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역사가 암기 과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 하면 외울 것들도 많고 그래서 흥미를 못 붙이고 그만두게 되는 친구들도 아주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을 보면은 역사는 암기 시험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결국에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어떻게든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보니까 시간 내에 꽉꽉 채워서 빨리 외우는 방법밖에 알려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흥미를 잃게 되고 이게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듣든지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제 수업을 들어왔다가 조금씩 선생님이랑 먼저 친해지고 재미있는 전래동화 같이 옛날 이야기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들어오고 저희 항상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다음 화가 기대가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 어느새 역사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 역사 덕후 친구가 된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사실 초등학교 때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중학생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사 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시험 봐야 되는 것들이 방대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과목이 다 그렇게 배워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초등학교 때 스토리로 이해를 해놓고 간다면 중학교 때 사실 크게 공부할 게 많이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미리 배워둔 역사 상식으로 논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어 그리고 사회 기타 여러 가지 과목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논술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지금 있는 사회 문제들을 그 지문들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적어보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역사 지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게 주된 해결 과제거든요. 이때에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본 친구라면은 너무나도 쉽게 논리를 잡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써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 혹은 역사적 스토리들 그리고 그 당시 시대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훨씬 더 논리적인 정답에 가까운 논술 답변을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할 때에 기본 상식으로서 이 생각 자체가 커지고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먼저 배워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더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일단은 한국사 자체가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필수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고 여러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취업 시험에서도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채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한국사가 필수 상식으로서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고요.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한국사는 우리가 꼭 미리미리 알아둬야 할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능검이라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시험은 사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랑 상상으로 역사를 배우고 나면은 상당히 조금만 공부를 해도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이런 스토리를 습득해 놨다가 필요할 때 바로 시험을 보면은 금방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실 학교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그리고 회사의 시험의 자격증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제가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제 자녀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미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지금 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어떤 직업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나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 역시도 꿈을 키워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꼭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미리 이 역사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고요. 인생에서 나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사를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진짜 딱 한 가지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시대 사람이 되어보는 거. 이거 하나가 정말로 한국사를 배우는 또 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외우는 것은 결국에는 까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공부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시대 사람이 돼버리면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다 쉽게 맞춰버릴 수 있게 되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시대에 대해서 나중에 100년, 1000년 뒤에 뭐 역사 문제로 나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틀릴까요? 거의 다 맞출걸요. 직접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올바른 상식들, 내가 가진 올바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상상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 이 인물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이 왕은 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 만화책이 정말로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역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우리 친구들이 상상을 해보면서 채워나가야 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만화책으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뭔가 만화가들이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그냥 다 이미 채워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봤을 때 뭔가 더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한정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앞으로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없게 가로막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을 볼 때에는 사실 너무 만화책으로만 보면 안 되고 공부를 할 때 문화 유적이라던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 때 수업 자료에 친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놓고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게 뭐 같은지, 그리고 어디에 쓴 것 같은지, 그리고 여기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직접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이 결국에는 나중에 역사적 상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모든 수업이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필기할 것도 많지 않고 듣기만 하면 본인이 역사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일단은 되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데 바로 인생을 바꾼 선생님입니다.